안녕하세요. 빠무라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엔캐리 청산을 앞두고 선반영되는 어떤 지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겉으로만 봐도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역시 거의 뭐 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달리고 있죠. 엄청나게 시장이 좋았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더 커져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번 주에 19일 엔케리 청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일본 기준금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이 상반기쯤이죠. 엔캐리 청산 공포가 확산되면서 미국 주가가 한꺼번에 2%에서 3% 이상까지 거의 4% 가까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엔캐리 청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급속도로 갑자기 확산이 되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여서서 굉장히 이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위축이 됐었죠.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변동 요인이 커지게 되면 한국 자산시장은 그대로 직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오늘 코스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코스닥도 똑같이 그냥 도미노식으로 후두두둑 그냥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어찌 보면 경제적인 어떤 방어벽을 굉장히 단단하게 잘 세워왔지만 워낙에 또 이 글로벌한 이 자금 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우리 자금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그 외국 자본이 확실히 현격하게 파이가 커지면서 국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확산세를 이어갔었으니까 국제적 변수가 생기면 바로 국내적 변수로 이어진다는 건 뭐 너무 명확한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5일, 16일 상간에 또 미국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하고 고용 보고서 그리고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는데 요것도 미국 증시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번 달은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냐 보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하로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인하로 낙점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이 꽤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굉장한 어떤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15월 16일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과연 시장 자체가 온전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상향등 풀악셀 쫙 밟고 그냥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감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11월 비농업 고용 한 4만 명 정도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PI 물가 상승률은 3.1%, 고로 고용도나 고물가 상당히 투자자는 관망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적으로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자산시장이 위태위태합니다. 어찌 보면 이 대공황 자체가 뭔가 한꺼번에 빵 터져가지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뭔가 본물 터지는 변동 요인이 가장 큰 중심추가 하나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뒤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생태계가 경제 생태계거든요. 이런 어떤 이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게 지금 서울 집값입니다. 진짜 오르고 있는 걸까?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착시 현상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만큼 거래되는 최고가에 포함된 그 거래가들은 상당 부분 호가세와 기대감을 꾹꾹 발로 눌러놓은 채 내놓은 그런 어떤 가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수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매수세 지수 반등에도 거래량은 한 달 새 절반으로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단단하게 스탯을 쌓아가면서 오를 만한 지금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대공황이라는 경제 체제의 엄청난 급 변동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파도 타듯이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 말인데, 이게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 현상으로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파도에 그냥 침몰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하나가 어마어마한 정말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끝자락에 서 있는 마치 볼링공의 스페어 처리처럼 딱 하나 남은 서울 집값, 서울 자산시장에서 가장 뭐 7, 80%에 달하는 엄청난 파이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시장 아닙니까? 볼링핀으로
볼링공으로 볼링핀 딱 날리듯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위기상황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한 관망 심리지만, 요지에서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어떤 좀 애매모호한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세 지수가 13.4입니다. 10월 13일 매수세가 28점, 그러니까 거의 30에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처박히고 있는 것도 결국 관망세거든요. 앞으로 일본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미국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팔짱을 딱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지를 않아요. 당연히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서울 아파트 상황 속에서도 고스란히 재현이 되고 있고,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규제가 나오면서 627, 97, 11호 대책까지 나오면서 6월, 7월, 8, 9, 10, 11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지금 해묵은 굉장한 어떤 변동성 요인을 지금 품고 있는 건데, 여전히 이걸 올라치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겨우 680건, 700건도 안 되는 12월 달 거래고 8,000건에 이르는 거래량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누누이 지금 12월 19일을 주목을 해야 되고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될 수 있으면 현금화 시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게 주식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인상 땅땅땅 선언하게 되면 그냥 급속도로 뽀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한국 주식 시장은 일본의 저금리, 그러니까 엔화가 초저금리 아니었습니까? 초저금리였습니다. 거의 유례가 없는 이 장기적인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상태에서 다 돈을 빌려줬어, 저금리에. 그러면 한국 시장은 결국 요 엔저 현상을 힘입어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한국 주식 시장에서 몰빵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엔화 빌려오는 대신에 엔화에다 갚는 이자는 너무 적었으니까 다 엔화를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하겠다 0.75로 딱 올라치게 되면 이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그러니까 거의 주식 시장은 이날 19일 정도 되면 엄청난 이 변동폭이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이미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 인상을 방침을 결정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확정적인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 거, 그죠? 당연히 연동해서 한국 아파트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거고요. 비트코인 빠지는 거 보십시오. 1억 2천원 빠지고 있죠. 이거 40% 더 빠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다 사람들이 엔저 현상에 엔화, 값싼 엔화 구워다가 비트코인에다가 집어넣고 한국 주식시장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죠. 7만 달러 갈 수도 있고, 일본 금리 인상 시 20%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자국 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어요. 자국민의 물가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렴하게 대량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키호테, 거기 상당한 어떤 가격 압박감을 많이 느끼신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싸서 갔는데 도저히 이제 한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 웃돌고 있고, 최근 달러당 엔화 계속해서 엔화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못 견딜 정도. 오늘도 지금 엔화는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19일날 이참에 그냥 기준금리 인상 팍 버튼 눌러버리면, 지금 일본 경제신문 역시도 계속 달러당 엔화의 약세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엔캐리 청산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냥 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스타트 버튼이 될 수가 있다. 경제 대공황으로 갈 수 있는 스타트 버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 돌아가는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게 보이고, 심지어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어제 미국의 하락세를
대부분 지금 떠안고 있는 건데 19일 날 이게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코스피와 코스닥에 자본을 집어넣은 외국인들은 엔화를 빌려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딱 해버리면 그냥 바로 발을 빼버리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상당 부분 엄청난 폭락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아파트 시장, 뭐 엔캐리 청산하고 별 관계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에이션.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을 직격하게 될 겁니다. 결국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 시장이 최근 많이 오름에 따라서 자본이 금융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죠. 근데 아파트 시장은 이제 뭐 규제련위와 대출금리 또 전체적으로 이 인풋 아웃풋이 잘 안 됩니다. 환금성이 워낙에 떨어지는 거래량 감소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2777건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급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부분에서 금융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일본 기준금리 인상이 딱 진행이 돼버리면 아파트 시장이 그냥 박살납니다. 뭐 제일 좋은 그래도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게 아파트라고 하는데 천만에이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부분 70~80%그 아파트 부채로 샀어. 대출 물고 금리 물고 샀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이 금리 변동성 앞에 딱 그냥 마주대하게 되는 그냥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가격 변동성을 그냥 엄청나게 쳐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실실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관악구 3억 7천 12월 달 많이 빠졌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3억 5천 16평짜리 양천구 3억 빠졌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중심으로 해서 성동구 7억 3천 4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요게 조짐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그냥 뭐 아파트값 다시 오른다고 하는데 뭐 이거 조금 빠진 거 가지고 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변동 요인에 하나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 단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헬리오시티가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의 풍향계라고 불리고 있는데 11월 13일 거래가 13억 4천에서 28억 9천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뭐 가격은 높지만 그래도 한 2억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일주일 상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11월 19일 32억 5천에서 31억. 뭐 딸랑 뭐 해봤자 1억 5천 1억 5천 많이 빠진 거죠. 일주일 상간에 빠졌는데. 그리고 37억에서 요거는 조금 적게 빠졌다. 그죠? 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 그래도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거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느낌이 아주 쎄하게 돌아가는 올림픽 파크포리온 역시도 32억 5천에서 28억 5천 4억 정도 빠진 상황에서 한 건의 거래도 11월 12월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황금성 뛰어나고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호제 때문에 뭐 거래 공식 지표가 나온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2달이 지났는데 한 건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마무시한 가격폭, 낙폭을 기록하는 거래가들이 줄지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융시장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어떤 가격 변동성, 붕괴에 가까운 어떤 충격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된다면 아파트 시장도 역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다 부채와 그리고 금리와 빌려온 돈에 대한 원금이자 다 금융권하고 물려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14억인데 지금 9억 정도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달 딱 묶어가지고 보존값 매겨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지표보다는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아무튼 지금 분명히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한다는 얘기 자체가 고가 아파트 거래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거래량은 뭐 급감하고 있고 매물 자체도 이제 튀어나올 가능성 높아요. 지역별 양극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찌 보면 시장 자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어떤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왜곡된 어떤 시장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고가의 딱 그 고점에 아파트 값이 딱 물려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왜곡된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엔캐리 청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굉장한 어떤 시한폭탄의 내관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토제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논의한 적 없다는 못을 딱 받고 있죠. 지금 와서 이걸 풀어버리면 집값은 더 그냥 뭐 미치듯 날뛸 가능성 높습니다. 25개 구 12개 지역에 토지를 딱 지금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단기적인 어떤 이 실수요자들의 불편에 의해서 이걸 풀어버리면 그냥 이건 정책 신뢰성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거 감당 못할 집값의 어떤 이 날뛰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금 딱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9일 이후로부터 금융시장의 대변동 상황이 진행이 되면 이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어떤 금융시장의 대변동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신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오늘 코스피 보시면 1.7 거의 2% 이제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빠지고 개인은 받아주고 코스닥 역시 2% 넘어섰네요. 2천억, 3천억 사들이고 있는 거고 미국 국채 뭐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환율은 거의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국내 금값도 안전자산이라 했지만 결국 안전자산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기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굉장히 금값도 좀 가만히 단기적으로 쳐다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은은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 이 와중에도 강남 아파트 역삼 센트럴자이 잡겠다고 9억 로또라고 하면서 그냥 1만 명 넘게 우르르 몰리는 한국 사람들의 이 부동산 사랑은 끝날 줄 모릅니다. 11,007명이 해서 25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5구제곱이 20억, 8사제곱이 26억. 자, 이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잘못 물리면 그냥 주식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물리면 그거 좀 시간 지나고 기다려보면 다시 반등 추세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는 한번 무너져 버리면 이거 20억, 26억, 30억 가까운 거 이거 평생 맷돌 갈아야 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겁이 없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일본의 이 충격적 발표는 이 2024년 8월에 이 블랙 먼데이를 더 능가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돼서 뭐 아무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양상의 충격파를 줄 가능성 높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시 대공황급 패닉의 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주식 쪽에 뭔가 관여되신 분들은 매수는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고 12월 19일 결과 이후까지도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화 시켜서 딱 홀드해 놓은 상태에서 기회를 잡아 나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부동산 캐리커처 일본의 긴급 발표, 충격 발표 이미 기준금리 0.25% 올리겠다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일 당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엄청난 타격 받을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다우, S&P 500 역시도 뭐 이미 엔캐리 청산 자금은 예전에 청산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빠지는 속도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엔캐리 청산 자금이 이게 계산이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을 겁니다. 이게 싹 다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돈이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공황급 충격을 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고스란히 그걸 그냥 직격으로 맞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